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입니다. 자,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아니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막 1단원 영상을 찍고 바로 2단원 영상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쳐있어요. 게다가 앞에 학생들의 그 귀엽고 깜찍한 예쁜 얼굴들이 없다 보니까 텐션이 자꾸 떨어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영상을 찍는 저도 지금 약간 지쳐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지쳐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요, 우리가 미분 단원이었습니다. 자, 미분 단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가 다 전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딱 그 범위까지만 문제를 풀 거고 남은 문제는 기말고사 범위로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분 단원에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념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평균 변화율입니다.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는 방법 모르면 안 되겠죠. 자,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공식입니다. A랑 B랑 선생님 방향이 너무 헷갈리는데 바뀌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자, 만약에 A가 먼저고 B가 그 다음에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있는 것도 방향을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A를 먼저 썼으면 밑에도 A 먼저 쓴다. 이것만 맞춰주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꼭 B에서 A를 빼야 된다라는 강박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식 모양은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미분계수,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는 거였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이 모양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 줄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A라고 하는 거를 A라는 식이나 뭐 문자 값으로 보셔도 되지만 하나의 약간 변수 자리이기 때문에 상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양으로 꼭 기억을 해주셔라. F'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자, 걔네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리미트 어떠한 세모가 0으로 가는 식, 세모가 0으로 가는 식입니다. 자, 세모 분의 F 괄호 안에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무조건 와야 되고요. 여기 무조건 더하기여야 돼요. 거기다 마이너스 F 동그라미가 무조건 와줘야 됩니다. 자, 근데 버전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 미분계수 공식은 버전이 하나 더 있는데 밑에 있는 식 세모가 동그라미로 가는 식 요것도 있었죠. 그래서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쪽은 F 세모 마이너스 F 동그라미. 자, 무조건 이 모양으로 나와줘야 된다. 자, 학생들이 쌤 여기 델타 X 대신에 H 쓰는 식이 많이 또 등장을 하니까 H분의 F 뭐 어쩌고저쩌고 A 플러스 H 이렇게 써는 식도 여러분들 외우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델타 X를 썼냐 H를 썼냐 아니면은 뭐 세모 대신에 X를 썼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호를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모양을 봤을 때 세모분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괄호 안에 묶여있는 이 모양과 밑에 있는 모양이죠.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도 세모 하나만 있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만 있는 자, 이런 모양이 이게 모양이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어떤 모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거냐 아래 거냐에 따라서 리미트 x 요 세모를 리미트 세모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동그라미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0으로 보낼 것인가? 그 두 개가 달라지거든요. A로 보낼 것인가? 0으로 보낼 것인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판단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귀에서 피가 나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도함수 쳐다보시면요. 자, 우리 도함수 미분법 설명했었습니다. 자, 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냐.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꼭 외워야 하시는 거고 이거는 한번 알아두면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못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F'X는 n이라는 그 차수를 앞에다가 곱해 주시고요. x 위에 n-1로 차수를 하나 내려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n은 앞에 곱해 주시고 위에 차수 하나 내려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x 1차로 되어 있는 거는 미분하면 1이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약간 미분법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배. 항상 우리가 뭐 하나 배우면 성질을 이렇게 배우죠. 실수배, 합차, 곱, 목 약간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는 다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맨 마지막 곱의 미분법 얘가 조금 어려운 거였죠.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곱하기 자, 요렇게 또 계산을 크로스로 해줘야 된다. 자, 그런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부터는요,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자,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이 총 우리 시험 범위에는 세 가지 내용 들어갔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 정리, 그리고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 뒤에 있는 거 방부등식과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얘기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접선의 방정식 파트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주어진 얘를 이제 점이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접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울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나고 있는 한 점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그 공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 대신에 미분 계수를 써도 괜찮다. 미분 계수가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그런 기하적 성질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은 미분 계수 그리고 함수값 이 두 가지만 찾아주면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평균값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리 2개 배웠는데요. 맞아요. 이 평균값 정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로레 정리도 있었어요. 근데 로레 정리는 평균값 정리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균값 정리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었습니다. 요거 2개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게 조건 첫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게 조건 2번째. 최종 결론입니다. 평균 변화율을 그거를 순간 변화율로 갖는 그러한 C값이 열린 구간 A, 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어떠한 C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자, 이 부분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우리 극대극소 판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증가함수 극대극소의 엄밀한 정의는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하면은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는데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러면은 극대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러면은 극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 105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fx 식이 주어졌는데 세령 쌤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었죠. 미분 단원에 있는 문제 중에서 미분을 안 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요. 자, 일단은 미분 먼저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f'x는 2x-4. 자, 이거 다항식 미분하는 거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 주어진 거는 일단 뭐냐?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과 A에서 미분계수가 같을 때 그러면은 나는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된다? 평균 변화를 먼저 찾자. 평균 변화를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F2를 F1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위에 fx 식이 있기 때문에 다 계산하시면은 자, 2 집어넣으시면은 4-8 플러스 1이고요. 1 집어넣으시면은 빼는 상황이니까 -1 플러스 4 마이너스 1까지. 자, 아래쪽은 그냥 1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다 정리했을 때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F'A랑 똑같아야 된대요. 자, F'A 한번 볼까요? 저 아까 위에다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자, 위에 있는 도함수에다가 바로 A 대입할게요. 그러면 2A-4죠. 이 값이 -1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A값 바로 나오겠죠. A값 계산하시면 2분의 3, 답은 3번.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일단은 여러분들 미분 먼저 때리고 시작하세요. F'X는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도함수 먼저 구해 놓으시고요. 구해야 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괄호 안에 1 플러스 2h 뭐 마이너스 h 그리고 아래쪽에 h 하나만 있습니다. 자, 미분계수 식으로 우리가 모양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비슷한 문제들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바로 한번 변형 가보겠습니다. 자, h가 0으로 갈 때 보시면 1 플러스 2h랑 그 다음에 얘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리시켜 줄 거거든요.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h로 나눠준 거랑 빼기. 자, 여기도 f1-h를 또 h로 나눠준 거.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위에 있는 식이랑 동일하죠. 자, 동일한데 근데 나는 미분계수 모양 만들어줘야 되니까 앞에도 f1 하나 빼주고 뒤에도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f1 하나 빼주면 원래 식이랑 그냥 동일한 식입니다. 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주면 안 되고요. 자, 보시면 저는 이 세모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H로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H에서 EH로 바꿔줬으니까 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다가 2 하나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H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H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뒤에 있는 식에 하나 곱해주자. 마이너스 1 하나 곱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앞에는 2배의 F'1이 되겠고요. 그 뒤에는 더하기 F'1이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 3배의 F'1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에 있는 도함수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도 아주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미분계수 우리가 식을 버전 2가지 알고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 버전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h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a로 가는 그 식을 사용해 줄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f에서 식을 준 게 아니라 f1이 얼마다, f'1이 얼마다, 자, 그걸 알려줬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극한값을, 극한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보시면 x제곱 그리고 f1이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x-1로 나누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뒤에 거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 자, 뒤에는 fx제곱 그리고 아래쪽에 x-1로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나 지금은 일단 동일하지만 자, 또 동일함을 또 유지를 시켜주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좀 만들어 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여기 F1을 하나 빼주면 좋겠다. 자, 뒤에 것도 그러면 F1을 빼줘야 위에 식 아래 식이 같은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세모가 x제곱의 모양입니다. 그 아래쪽도 세모가 x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얼마를 붙여줘야 아까 x-1이랑 똑같을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여기 x 플러스 1이 하나씩 약분되면서 걔가 x 마이너스 1이랑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의 식이랑 같은 식을 유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앞에 있는 부분은요. F1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가 합차공식으로 쪼개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위쪽 아래쪽에 있는 x 마이너스 1이 약분이 가능하고요. 자, 뒤쪽 보시면은 자, 앞에 있는 이 모양이 지금 미분 계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뭐 분리시켜주면은 그냥 바로 f'1로 바꿔줄 수 있겠죠. 거기다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 시켜주시고 자, 나머지 계산하시면 x가 지금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2로 가겠죠. 그래서 2배 f1. 자, x 1로 가니까 요것도 2로 갈 겁니다. 마이너스 2배 f'1. 자, 문제에서 준 두 개 값 대입해서 계산하시면은 최종 답은 2, 5번.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풀어봤었던 유형인데요. 자, x는 1에서 지금 미분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 가능은 우리가 연속과 미분 가능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미분 가능이랑 연속 사이 관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간미연 요거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했으면 연속은 자동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fx라는 식이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걸 풀어주려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1 대입하시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1 대입한 게 둘이 같아야 된다를 일단 풀어줘야겠죠. 자, 정리하시면은 a-b가 걔가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미분 가능 볼 건데요. 이것도 위에 식 아래식에 우리가 편하게 대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분 때려서 도함수 좀 찾아줍시다. 자, 구간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도 저는 그냥 위에 거 따로 미분, 밑에 거 따로 미분해서 범위는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1 대입해주고 밑에다가 1 대입한 게 걔가 똑같다로 풀어줄게요. 그러면 A 값이 2로 나오게 되죠. B 값은 자동으로 1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가 하라 그랬냐? F'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F2의 값 둘이 더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의 값은 여기 우리 아까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F2의 값은 위에 있는 우리 원래 함수 식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9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 그 다음 5번 문제. 자, 5호이.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설명했던 거죠.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의 우리가 리미트식을 만나면 그러면은 꼭 두 가지 결론을 각각 뽑아내셔야 된다고요. 자, 이게 식 모양이 리미트 그리고 미분계수의 그 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꼭 두 가지씩 뽑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F1에서의 함수값. 자, F1에서의 함수값은 밑에가 지금 x가 1로 가면은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도 0으로 가야 된다. 자, 그 성질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에다 1을 넣으면은 걔가 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식의 모양이 미분계수 모양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거죠. F'1의 값은 걔는 1이 돼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gx도 찾아줄 수 있죠. 자, gx도 식 보자마자 g1은 마이너스 3이에요. g'1은 걔는 4예요. 이 두 가지가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가 구해야 될 거 볼게요. fx, gx가 지금 곱해져 있는 그런 함수를 하나의 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기에 x가 지금 들어있고 뒤에 보시면 1이 들어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x-1로 나눠주고 있어요. 이 중간에 빼주고 있고요. 리미트 보시면은 상황이 x가 1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게 뭐냐면은 fx랑 gx랑 곱해져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 전체를 지금 미분계수식의 모양이죠. 그죠? x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걸 빼주고 있고 밑에는 x-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미분하신 다음에 나는 거기다가 x는 1을 집어넣은 거가 되겠다. 그러니까 fx, gx를 곱한 함수를 기준으로 미분을 때려서 도함수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 도함수에 1을 집어넣은 미분 계수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곱한 함수이기 때문에 뭐예요? 곱의 미분법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죠. 근데 x 자리에다 1도 집어 넣을 거니까 바로 갈게요. 자,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거기다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거기다가 뒤에 거 미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어차피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1에서의 미분계수 찾을 거기 때문에 자, 위에 우리 구해놓은 거 있죠? 그거 크로스로 다 곱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4. 자, 계산하시면 답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자, 어떤 곡선이 나왔고 이거의 접선 중에서 직선 y는 2x 플러스 3과 평행한 요거랑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접선이긴 접선인데 누구를 알려준 거냐? 기울기가 2라는 것을. 기울기 값이 2가 되는 그런 접선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접선의 반원식 찾을 때는 접점을 알려줬으면 그냥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지만 접점을 모르는 경우에는 직접 접점을 A라는 미지수로 잡아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A라고 잡고 문제를 풀게요. 자, 주어진 곡선 미분했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가 A를 집어 넣었을 때 그때 기울기 값이 2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 A의 제곱은 지금 1이기 때문에 A 값이 사실상 두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A 값이 1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접선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정식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자, Y는 자,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2 바로 써주시고 접점이 X좌표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똑같이 기울기이면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 접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y좌표도 당연히 옆에다 써야죠. 위에 있는 식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둘 다 7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2x 플러스 5라는 직선이고요. 밑에 거는 2x 플러스 9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접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는 사실 우리 1학년 때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접선이 지금 평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접선에 이제 어떤 한 점을 찍어서 걔가 뭐 예를 들어서 1,7이다. 이해가 제일 만만하죠. 1,7 말고 선생님 저는 뭐 0,5 하고 싶은데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점 하나 잡으시고 우리가 점과 반대쪽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쓸게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9에다가 1,7 대입하시고 그러면 2-7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아래쪽은 루트 4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다 정리하시면은 루트 5분의 4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교과서 106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 점 1,-1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에다가 그은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서로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문제에서 뭔가 점이 주어져 있긴 한데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자, 1을 대입하시면은 걔가 3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곡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접점의 좌표를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지수 a라고 잡고 그걸 찾으러 가자. 일단은 주어진 곡선 미분 먼저 때리겠습니다. y'은 2x-5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접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a를 집어넣었을 때 2a-5. 여기까지가 기울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x-a,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y좌표 찾아주시면 a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7이 되죠. 자, 이렇게 공식에다 넣어준 형태고요. 제가 원하는 건 x자리에다가 1, y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게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 마이너스 a 곱하기,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다 완성을 해주시면 이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거 싹 다 한번 전개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넘겨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이퀄 제로인데, 자, 이거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a값 두 개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어요. a값 3 그리고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두 개, 기울기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기울기는 우리가 도함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과 마이너스 1 각각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3 집어넣으시면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7 나옵니다. 둘이 합해주시면 답은 1번.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을 두 개를 줬어요. 두 개를 줬는데 이거에 교점, 한 점이 있는데 이 교점에서 그 접선이 서로 똑같대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 A를 집어넣었을 때 B라는 값이 둘 다 Y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 그 접선마저도 아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 미분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거 미분하시면 도함수가 3x제곱 플러스 2x로 나오고요. 오른쪽 것도 미분하시면 y''이 2x 플러스 3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a를 집어 넣었을 때 y값이죠. y값 b값이죠. 자, 그게 왼쪽 식에다가 넣은 거랑 원래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은 거랑, 그 다음에 도함수도 왼쪽 식에다가 집어넣고 오른쪽 도함수에다가도 집어넣은 거랑 지금 다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 개를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 a제곱 날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a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원래 a가 뭐 여러 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식도 지금 사실 a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풀어주시면은 a 제곱이 그냥 1이다 요거 나옵니다. 자, 위에 것도 만족해야 되고 밑에 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둘 다 만족시키는 a 값은 사실 뭐 하나밖에 없냐?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b값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b값은 2가 됩니다. a, b값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3번.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사실 평균값 정리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평균값 정리 앞에서 수업 시간에 했을 때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었습니다. 평균값 정리가 만약에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유형이 가장 약간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이런 유형 말고 다른 거는 크게 뭐 낼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평균값 정리 내용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속도, 변화율, 내가 이런 성질들을 활용하면은 조금만 이해하면은 계산이 거의 없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원하는 건 F3의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어져 있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가족권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중간이죠. 마이너스 2와 3 중간에서 순간적인 변화율이 전부 다 2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F3에서 최대로
작게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 중간중간에 모든 순간변호를 전부 다 최대값으로 가져갈 겁니다. 최대값으로 가져가면은 전부 다 2라는 값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기울기 이 자리의 직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F3은 가장 높은 값에 도달할 것이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거리를 지금 재보시면은 걔가 X값이 5만큼 변화를 했습니다. X값이 5만큼 변화했으니까 Y값은 10만큼 변화를 했겠죠. 기울기가 변화하는 속도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10만큼 올라왔기 때문에요. 10만큼 변했기 때문에 최종 도달하는 지점은 11이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fx가 3차식으로 좀 주어졌는데요. 얘가 역함수를 가져야 된대요. 자, 역함수를 가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 1학년 때 함수 단원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그러면 우리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맞거든요.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 성질도 잘 기억 안 나실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미분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1대1 대응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는 순간 이게 1대1 대응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고 하나의 y에 대해서 x값을 두 개씩 가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단원에서는 아 얘가 역함수를 갖는다는 거는 증가를 했으면 증가만 하던가 또는 감소를 했으면 감소만 해라. 약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fx 한번 미분을 때려서 도함수 쳐다볼게요. 그러면은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차함수기 때문에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하게 나옵니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하려면 도함수 입장에서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 도함수는 무조건 양수만 나오던가 양수가 나왔으면 무조건 양수만 나오던가 음수가 나왔으면 무조건 음수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어떤 값? 양이야 음이야? 양이 나와야겠지. 그치? 자, 양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x축보다 다 위에 있거나 자 살짝 하나의 지점에서만 같은 거 이거 될까요? 요거 되죠. 그죠? 요거 됩니다. 얘가 증가를 했다가 살짝 속도가 0으로 멈췄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했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값이 여러 개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수함수 모양도 중간에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차 함수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 자 이거 푸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판별식이요. 자 판별식 4분의 D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6-6의 A가 제가 원하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S축이랑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원하는 A 값의 범위는요 3분의 8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3분의 8은 2점 얼마 얼마 정도 되는 값이기 때문에 정수 A의 최소값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정의역이 A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함수인데 함수식이 지금 4차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미분 먼저 때리고 생각할게요. 미분 때리시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입니다. 자, 그랬을 때 네모 박스에 있는 조건 한번 볼게요. 정의역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런 x와 x2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된대. 자, 이게 뭔 뜻일까?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만약에 x1과 x2가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1과 x2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다면 이 전체 부분은 양수가 되던가 음수가 되던가 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x2가 더 크다면 음수, x1이 더 크다면 양수 이런 식으로 x1과 x2의 지금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게 부호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x1과 x2에서의 함수값이죠. fx1, fx2. 자, 얘네들이 지금 빼고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대소관계에 의해서 얘가 x1이 더 크면 양수, x2가 더 크면 음수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덩어리랑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를 곱했을 때 그게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양수면 오른쪽도 양수, 왼쪽이 음수면 오른쪽도 음수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왼쪽에 있는 덩어리랑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가 같은 부호를 가지려면은 x1과 x2 대소관계가 생겼으면은 뒤쪽에 있는 함수값들도 그 대소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대소관계가 x에서의 x값에서의 대소관계가 함수값에서도 유지가 된다 이거 뭐야?
증가죠, 증가. 증가의 정의였습니다. 증가의 정의. 한쪽이 양수면 뒤쪽도 이제 양수해야 된다. 한쪽이 음수면 뒤쪽도 음수해야 된다. x1, x2의 대소관계가 fx1, fx2의 대소관계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원하는 건 정의역에서 증가해라 이 말이에요. 정의역에서 증가해라. 얘가 양수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인수분해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4랑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3으로 묶이고 제가 원하는 건 증가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살짝 멈췄다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우리 아까 10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x제곱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뭐만 만족하면 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 범위에서는 얘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의역은요 a 이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a가 만약에 3보다 작으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왜냐면 x가 3보다 커야지만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3보다 작은 그런 x값들을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a 값으로 가장 작은 거는 뭐가 되냐?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자, 주어진 fx가 그 값을 갖도록 하는, 자, 그 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값을 가지려면은 이거를 미분을 때려서 우리가 도함수를 봤을 때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를 봤을 때 걔가 분명히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미분해서 0이 된다고 해서 그 값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러한 지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건 돼요. 그런데 만약에 fx 미분해서 0이 되긴 되는데 부호가 안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부호 안 바뀌죠. 왼쪽 오른쪽이 둘 다 양수잖아요. 이런 건 안 돼요. 당연히 x축이 더 아래에 있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또 원하는 게 뭐야? 판별식을 풀었을 때 그게 a제곱 마이너스 12일 건데 이번에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걸 제가 원하는 겁니다. a제곱이 지금 12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 a의 최소값은요. 그거는 4가 돼야 맞는 거죠. 그죠? 자,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13번 문제까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페이지 넘어가고 22번 문제도 우리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는 23, 24, 25 그리고 위쪽에 여기 108페이지에 있는 다섯 문제랑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있는 14, 15, 16 요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남은 문제 두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낼게요. 13번과 22번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차함수 fx의 도함수가 그래프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지금 2분의 1이래요. 자, 그때 f-1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f-1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fx식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대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목적은 fx식을 다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일단은 자, 주어진 조건 하나씩 풀게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알 수 있는 사실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다. 그 다음에 자, 얘가 fx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도함수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도함수는 미분을 때리면은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그림으로 알려줬습니다. -2와 1에서 지금 x축이랑 만나거든요. 그러면 도함수는 최고 차이 개수는 3이면서 x 플러스 2랑 x-1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그 적분을 알면은 이게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한데요. 약간 조금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분을 할 줄 알면은 사실상 뭐 적분도 할 수 있는 거긴 하니까. 이게 사실 저도 문제 풀면 좀 의아했어요. 교과서가 왜 문제를 이런 거를 만들고 이런 걸 여기다 갖다 놨을까. 약간 선행 유발하는 문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적분 단어를 알면 훨씬 더
뭐 더 훨씬 더 막 엄청나게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분 개념이 안 쓰이는 게 아니라서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내기 조금 애매모호하겠죠. 애매따레하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들 미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 역으로 추적하는 거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x 세제곱, 그 다음에 자, 미분에서 3x가 나오려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2분의 3 x제곱의 모양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6x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시잖아요. 이렇게 추측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적분이에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상수항은요. 사라졌겠죠. 사라졌으니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k라는 값으로 잡을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극대값은요. 도함수 기준에서 보시면은 함수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지점이죠. 여기가 f-2가 걔가 극대값이고요. 극소값은 1이라는 지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합해준 게 2분의 1이 된다를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자 1을 집어넣고 걔네 둘이 합한 거 걔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자 이거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K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K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싹 다 정리하시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F-1만 대입해주면 문제 끝나겠죠. 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은 2분의 7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여러분들 2장 넘기셔서요.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109페이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봐주세요. 22번 문제. 자, 우리 요렇게 생긴 조건 극한단원에서 사실 본 적 있습니다. 그죠? 극한단원에 1단원 마무리 문제 풀 때 제가 풀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것처럼 우리 문제 풀어주시면은 fx제곱이 일단은 있어야겠다. 그리고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위아래 차수가 같고 개수 비교했을 때 3이 나오려면 플러스 6x제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뒤에 거는 뭔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일단은 식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뭐냐면은 1에서 그은 접선이 x축이다 이거거든요. 자,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식으로 따지면은 y 이퀄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1,f1이 얘를 접선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y는 0을. 그러면 1,f1이 이 접선 위에 있긴 있어야 되니까 f1의 값이 얼마다? f1의 값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값 어쨌든 무조건 0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f1의 값은 일단 0이다. 그 다음에 이 접선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 0이죠. 그죠? 이렇게 생기니까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F1에서 우리 미분계수 쳐다봐도 이것도 0이겠다. 자 그러면은 자 fx 우리 가족관에서 썼던 식을 한번 다시 데려와 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그리고 1차의 계수 뭔지 모르니까 뭐 a라고 잡을까요? ax 그 다음에 상수는 뭔지 모르니까 b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나에서 구한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자 f에다가 1 집어넣은 거 1 더하기 6 더하기 a 플러스 b가 걔가 0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거 미분을 해주시면 f'x가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인 건데 거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것도 3 플러스 12 플러스 a가 걔가 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a 값도 마이너스 10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값도 8로 찾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fx식을 다 구했기 때문에 우리 극대값과 극소값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으려면요. 일단은 극대극소가 어디서 생기는지부터 봐야겠죠. f'x가 3으로 묶어줬을 때 x 자 a 값이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저는 f 마이너스 5랑 f 1의 값을 찾아주신 다음에 둘이 더해주시면 돼요. 위에는 식에다가 넣으시면 A값, B값 둘 다 알기 때문에 자, 다 계산했을 때 10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미분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번 많이 풀어보시고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